안녕하세요. 센텀 신경외과 원장 김성덕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질환은 후관절 증후군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척추 모형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앞쪽에 있는 부분을 척추 관절이라고 표현하죠. 척추뼈 그 사이에 디스크가 있다고 표현을 하고, 이 뒤에도 조그마한 관절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뒤에 있다고 해서 후관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는 파셋이라고 표현을 해서 우리가 허리 통증이 있을 때는, 허리 통증이 있어서 치료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분명히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후관절이라고 하는 구조물은 척추의 뒤에, 아까 모형에서 본 것처럼 척추의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척추의 뒤에 이 관절을 후관절이라고 하고,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섬유로 쭉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관절낭으로 쭉 쌓여 있다고 표현하는데, 단단하게 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허리를 구부리고 펴고 할 때 이게 관절이 많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얘가 단단히 잡고 있기 때문에 아주 조금밖에는 안 움직이죠. 하지만 이렇게 허리뼈가 지금은 요추 모형이기 때문에 5개만 있지만 위에 척추까지 쭉 있다고 하면 아주 조금이지만 그 조금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허리를 구부릴 때 충분한 각도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구조물 자체가 움직임을 많이 허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들 가장 많은 후관절의 외상을 보는 게 교통사고일 때 목이 앞뒤로 휘청거릴 때, 채찍질 손상이 된다고 할 때 이 관절이 순간적으로 원래 가지 말아야 될 범위까지 쭉 벌어지면서 관절을 싸고 있는 캡슐이 손상을 받을 때, 그때 우리가 후관절 증후군이 나타난다, 통증, 후관절에 대한 손상이 생겼다라고 보는 거고, 하지만 이런 외상과는 다르게 대부분은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관절염이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이 오는 것처럼, 어깨나 무릎에 관절염이 오는 것처럼 척추도 사용을 많이 하다 보면 이 관절에 염증 변화들이 생기면서 자꾸 두꺼워지고 뼈의 골극이 자라게 되는 그런 형태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정상적으로는 이 표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우리 체중 자체를 대부분은 이렇게 디스크에서 대부분의 체중을 받습니다. 92% 가까이 받게 되고, 뒤에 있는 후관절이라고 하는 거는 체중을 받는 기능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디스크가, 영어 표현이 퇴행한다는 표현인데요. 디스크가 탈출돼서 이렇게 빠져나가서 디스크에 대한 간격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 몸을 지탱하는 압력을 받는 게 얘가 60, 뒤에 있는 후관절이 40, 이런 숫자에 대한 게 절대적이다라는 표현은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디스크가 퇴행을 하면 뒤에 있는 후관절이 그만큼 무게를 감당해내야 되는 부분이 커지기 때문에 더 퇴행 변화가 빨리 온다, 그로 인한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영상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드린 후관절 통증을 전반적으로 다시 표현해주는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이 뒷부분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후관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후관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허리를 움직일 때마다 구부리고 피고 해서 계속 쓰여지게 되는데, 이 반복적인 사용에 의해서 후관절에 스트레스적인 자극이 가해지고 그로 인해서 퇴행을 한다라는 표현이고, 거기에 더구나 디스크가 퇴행을 해서 가라앉게 되면 더 큰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후관절로 인해서 허리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마치 우리가 근육 통증에서 느끼는 거와는 다르게 뭔가 찌릿함을 느꼈어요. 나는 근육통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근육통의 느낌이 아니라 순간 찌릿했어요 라든지 이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떤 찌릿한 통증이 있을 때 디스크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후관절에 대한 관절을 싸고 있는 섬유, 그리고 캡슐에 대한 손상이 있을 때도 찌릿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상은 위에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당연히 후관절이 위치한 허리에 통증이 있을 수 있고요. 관절에서의 통증이 이 다리 쪽으로 뻗쳐 내려가는, 다리가 땡기고 저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리가 저리고 땡길 때 디스크에 의해서 신경이 눌려서만 증상이 있는 게 아니라
후관절에 의해서도 증상이 다리로 내려갈 수 있다. 근데 대부분은 그것이 무릎 아래쪽까지는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후관절에 대한 통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검사는 대개 엑스레이를 찍을 때 허리를 구부리는 자세를 취하거나 그리고 다시 쭉 피는 자세를 취했을 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 부분이 이렇게 후관절이 쌓여 있는 부분인데요. 후관절에 대한 움직임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그로 인해서 척추뼈가 지금 이렇게 앞으로 밀려 있는데 뒤로 또 제낄 때는 모양이 맞아 들어가고 하는 후관절에 대한 통증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다이나믹 뷰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엑스레이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MRI 같은 경우를 찍게 되면은 우리가 후관절이라고 하는 거는 윗관절과 아랫관절이 합쳐져서 이렇게 검정색으로 보여야 되는 게 정상이다라고 하면 윗관절과 아랫관절이 합친 자리가 하얗게 보인다라고 하는데, 이게 하얗게 보이는 거는 이제 관절 사이에 물이 차 있어서 관절이 약하다, 이런 형태라고 좀 쉽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치료와 같은 경우에는 이 후관절이 원인이기 때문에 원인이 되는 자리에다가 우리가 주사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 스테로이드 없이 단순히 진단 목적으로 국소 마취제만 넣어서 우리가 생각했던 허리 통증이 많이 사라진다 라고 하면, 아, 내가 후관절에 통증이 있어서 허리의 통증 그리고 허벅지 뒤로 내려오는 통증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 대부분의 이 후관절에는 이 허리에 근육이 많이 붙는 자리이기 때문에 후관절에 대한 통증, 후관절에 대한 염증은 주변 근육의 통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변 근육을 잘 치료하는 거, 물리치료하고 이런 부분들에서도 충분히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후관절 증후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너무 생소하실 수 있지만 후관절이라고 하는 척추의 구조물이 있다, 이로 인해서 충분히 허리 통증, 다리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허리, 다리 통증이 있는 분들은 치료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참고하고 알아두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